아빠, 살려주세요. 미제 전차는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안 해요. 우릴 구한 건 한국 형님들이었어요. 워싱턴 펜타곤의 수석 분석관 로버트 에반스는 화상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에 그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무기만 믿고 최전방 동유럽으로 떠났던 26살 아들이었죠. 돈과 이권에 눈이 멀어 한국 무기를 조롱하는 엉터리 보고서를 쓰던 로버트의 얄팍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맹국이 피를 흘려도 웃돈 50%를 요구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미국의 장사꾼들. 반면 자기 군대의 전차까지 뺏어라도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낸 대한민국. 과연 진흙탕 속에서 죽어가던 미국을 살려낸 한국인들의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뜨거운 진심, 그 가슴 먹먹한 현장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에반스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전략기획실에서 20년째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우월함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펜타곤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전 세계의 군사 데이터를 주무르며 우리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모니터 화면이 그 모든 굳건한 믿음을 무참히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온통 붉은색 글씨로 깜빡이는 경고창. 재고 없음. 납기 48개월 지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동유럽 국경에는 러시아의 30만 병력이 집결해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첩보가 매일 쏟아지는데 정작 피를 나눈 동맹국들에게 당장 보내줄 무기가 단 한 대도 없는 겁니다. 전화통에는 매일같이 폴란드 국방장관과 발트 3국 장성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빗발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기다려주십시오. 검토 중입니다. 라는 앵무새 같은 대답뿐입니다. 텅 빈 무기고 앞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관은 그저 속이 텅 빈 거인이 되어버린 조국의 무능을 참담하게 바라보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를 은밀히 호출한 건 워싱턴의 썩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아서 윈스턴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그의 집무실은 짙은 시가 냄새와 은밀한 탐욕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윈스턴 의원은 핏대가 선 얼굴로 제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칠게 집어 던집니다. 에반스, 지금 나토 12개국이 줄줄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의 무기를 싹쓸이하고 있어.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까지 전부 다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그들의 든든한 뒷배이자 방산 로비의 정점에 선 윈스턴 의원이 짐승처럼 발악을 하는 겁니다. 당장 보고서를 써. 한국산 무기는 깡통이라고. 나토 시스템과 호환도 안 되고 전시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프레임을 씌우란 말이야. 진실을 철저히 왜곡하라는 명백한 지시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양심이 찔려오지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내 자리, 두둑한 연금,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이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고작 한국 따위가 감히 미국의 자리를 넘보다니 괘씸하고 불쾌한 마음이 양심을 짓눌러버립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온 제 앞에 낯선 군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가슴에 박힌 명찰, 강동윤 소령.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눈빛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합니다. 에반스 분석관님, 현재 나토의 상황이 급박한 걸 잘 압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기술협력 제안서를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강소령이 정중하게 내민 서류 봉투를 저는 신경질적으로 낚아채어 책상 구석으로 툭 던져버립니다. 입가에 비릿한 코웃음이 절로 번집니다. 도움. 한국이 위대하신 미국을 돕겠다고요? 70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작고 가난한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며 은인 행세를 합니까? 바쁘니까 당장 돌아가십시오.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그를 깎아내리며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그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패배감에 휩싸이고
이내 입술을 질근 깨뭅니다. 건방진 놈들. 내가 반드시 너희 무기의 결함을 낱낱이 파헤쳐서 전 세계에 매장시켜주겠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미친 듯이 10년치 과거 자료를 뒤적입니다. 변속기 소음, 포탑 회전 지연 등 어느 나라 초기 모델에나 있는 사소한 문제점들을 악착같이 긁어모아 억지스러운 조작 보고서의 초안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당장 짐을 쌉니다. 직접 두 눈으로 그 잘난 불량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폴란드 최전방 기지로 날아갈 결심을 한 겁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최전방에는 지금 26살 된 제 하나뿐인 아들 마이클이 미제 전차를 몰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만날 생각, 그리고 한국 무기를 처참하게 박살낼 결정적 증거를 잡겠다는 오만한 기대감에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한국의 낡은 공장에서 24시간 내내 혹사하며 급하게 찍어낸 물건들이 저 극한의 폴란드 얼음장 속에서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 내가 직접 현장에서 뚜껑을 열어 너희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벗겨주마. 저는 그렇게 굳게 믿으며 오만의 늪에 빠진 채 폴란드행 군용기에 몸을 싣습니다. 제가 조작해낸 이 비열한 거짓 보고서가 훗날 제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비수가 될 줄은,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제 알량한 세계관을 송두리째 부숴버릴 지옥행 열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폴란드 르제슈프 공항에 내리자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뺨을 잔인하게 후려칩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이 혹한의 최전방.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눈 덮인 평원을 바라보며 저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밉니다. 러시아 국경까지 불과 100km 앞. 이 지독한 얼음장 속에서 제 아들 마이클이 떨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폴란드군 장교인 코왈스키 장군이 굳은 얼굴로 저를 맞이합니다. 서둘러 안내를 받아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걸음을 우뚝 멈추고 맙니다. 기지를 가로지르는 중앙 통로를 기점으로 양쪽의 풍경이 너무도 뼈저리게 다릅니다. 왼쪽은 성조기가 펄럭이는 미군 구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령 도시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덩그러니 세워진 세계 최강의 미제 에이브람스 전차 10여 대는 두꺼운 방수포를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곁을 지키는 미군 정비병들은 그저 허탈한 얼굴로 담배만 뻐끔거리고 있죠. 도대체 저 전차들은 왜 저렇게 고철처럼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묻자 코왈스키 장군이 무겁게 한숨을 내쉽니다. 부품이 없습니다. 에반스 분석관. 에이브람스 변속기 부품을 미국에 요청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 저렇게 멈춰 서 있는 겁니다. 6개월이라니.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우리가 만든 전차인데 정작 고장난 부품 하나를 못 대서 동맹국의 방패를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큼지막한 태극기가 휘날리는 오른쪽 구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심장이 쿵쿵 울릴 만큼 우렁찬 엔진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늠름하게 도열한 수십 대의 K2 전차 주변으로 한국인 정비병과 기술자들이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만큼은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죠. 한국 장비는 뭐 좀 다릅니까? 제가 애써 비아냥거리듯 묻자 장군의 목소리에 단번에 핏대가 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달 K2 전차 한 대에 유아보스 이상이 생겼는데 한국에 연락하자마자 단 이틀 만에 교체 부품과 엔지니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우리는 지금 서류와 카탈로그에만 존재하는 미국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굴러가고 포탄을 쏠 수 있는 진짜 무기가 필요합니다. 장군의 일침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틀과 6개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대한민국과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떠받들던 미국의 끔찍한 격차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건 겉보기만 그럴싸한 속임수일 뿐이다. 분명 어디서 불량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을 거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정비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육중한 K9 자주포의 엔진룸 해치를 거칠게 열어젖힙니다. 주머니에서 빳빳한 새하얀 면장갑을 꺼내 끼고는 그 복잡한 엔진룸 안으로 상체를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대의 장비를 검수해온 제 손끝은 어디에 결함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찍어낸 불량품이라면 분명 어딘가에서 기름이 새거나 용접 부위가 거칠게 갈라져 있을 테니까요. 유압 라인, 냉각수 파이프, 볼트 체결 부위까지 미친 듯이 샅샅이 훑어내립니다. 기름때가 묻어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런데 단 한 방울의 누유 흔적도 없습니다. 새하얀 장갑 위에는 완벽하게 마감된 도장 가루와 뽀얀 먼지 조금이 전부입니다. 교과서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한 마감. 우리 미국 최고급 군수 공장에서조차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꼼꼼함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자주포의 뚜껑을 연거푸 열어 확인해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흠집도 결함도 없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도대체 이 무서운 속도로 이 엄청난 물량을 찍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섭도록 완벽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 제 등 뒤에서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찾으시는 결함은 좀 나오셨습니까? 에반스 분석관님?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워싱턴에서 제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강동윤 소령이 서 있습니다. 그가 언제 여기까지 직접 날아온 걸까요? 당황한 제 곁으로 다가온 강 소령이 얼어붙은 K2 전차의 차가운 궤도를 어루만지며 묵직하게 입을 엽니다. 분석관님은 저희가 급하게 뚝딱 만들어낸 불량품일 거라고 확신하셨겠죠. 하지만 이 완벽함은 그저 기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희 창원공단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교대로 용접봉을 잡습니다. 그들에게 납기는 곧 누군가의 목숨이고 동맹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하는 숭고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네 미국이 주파나를 튕기며 이윤을 계산할 때 저희 대한민국은 동맹국의 피를 닦아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그것이 저희 한국인들이 무기를 대하는 진짜 진심입니다.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꽁꽁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위풍당당하게 돌아가는 한국 전차의 굉음과 강소령의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제가 파헤치려 했던 것은 한국 무기의 얄팍한 흠집이었는데 정작 제 두 눈앞에 산산조각 나며 까발려진 것은 오만에 찌들어 부패해버린 우리 미국 방산업체들의 흉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제 알량한 신념과 거짓된 콧대가 폴란드의 칼바람 속에서 무참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소령의 단단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참담한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요하던 폴란드 최전방 기지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새빨간 사이렌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집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비상 상황을 알리는 1급 경보입니다. 정비구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가자 무전기를 부여잡은 코왈스키 장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에반스 분석관. 러시아 기갑부대가 국경을 향해 전면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30만 병력이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당장 추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발 워싱턴에 연락해서 뭐라도 좀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장군의 절규에 제 심장마저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공포가 왈칵 쏟아집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를 집어들고 펜타곤 조달실로 곧장 다이얼을 돌립니다. 지금 당장 폴란드로 에이브람스 전차와 포탄을 보내야 합니다. 러시아가 움직입니다. 남은 재고를 전부 끌어모아서라도 당장 띄우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워싱턴 담당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하기만 합니다. 분석관님, 창고가 텅 빈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방산업체들의 긴급 생산을 요청하긴 했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피를 나눈 동맹국이 당장 내일 아침적의 포화에 휩싸여 잿더미가 될 판인데 무슨 놈의 조건을 따진단 말입니까? 업체 측에서 50%의 웃돈을 선입금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있고 납기는 아무리 빨라도 1년 뒤랍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숨을 멈춥니다. 1년 뒤? 웃돈 50%?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라는 작자들이 주파날이나 튕기며 동맹국의 목숨을 담보로 피 묻은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친 새끼들. 당장 라인 돌리라고 해. 내 아들이
우리 미합중국 장병들이 저기서 피를 흘리게 생겼단 말이야. 제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지만 전화는 뚜껑 닫힌 관짝처럼 차갑게 끊어지고 맙니다. 수화기를 쥔 제 두 손이 무력감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위대한 미합중국의 진짜 민낯입니다. 동맹이 피를 흘릴 때 지갑부터 털어가는 역겨운 장사꾼들. 저는 참담한 배신감에 그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상황실 문을 박차고 강동윤 소령이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있지만 목소리만큼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코알스키 장군님, 저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방금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소령의 입술로 집중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제 알량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현재 전방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역 물량을 즉시 빼서 폴란드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부산항에서 바로 선적을 시작합니다. 추가 비용이나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국군의 현역 물량을 뺀다고요? 아니, 세상에 어느 미친 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을 돕겠다고 자기들 방패를 허문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강소령,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국도 지금 휴전국가 아닙니까? 당신네 전방도 위험한데 어떻게 자국군 물량을 빼서 여기로 보낸다는 겁니까? 제 격앙된 외침에 강소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동맹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입니다. 미국은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만 한국은 약속을 목숨으로 증명합니다. 저희는 피를 나눈 형제가 죽어가는데 돈을 요구하는 비열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물량은 저희 창원공단의 노동자들이 오늘 밤부터 피를 토하며 철야로 메꿀 겁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정통으로 후벼 팝니다. 동맹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생충 같은 워싱턴의 권력자들과 동맹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방패마저 내어주는 숭고한 대한민국. 이 지독하고도 압도적인 품격의 차이 앞에서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짐승처럼 헐떡입니다. 창원공단의 노동자들이 밤을 새워 쇳물을 들이마시는 동안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은 최고급 식당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품고 있던 그 더러운 조작 보고서를 꺼내듭니다. 한국 무기를 매장시키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혐오스럽고 역겨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오고 시야가 뜨거운 눈물로 붉게 번져갑니다. 도대체 저는, 아니 우리 미국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양복 안주머니에 품고 있던 그 더러운 조작 보고서를 꺼내들고 참담한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적을 깨고 제 책상 위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뜬 이름은 마이클. 최전방에 나가 있는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마이클, 너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거기 상황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다급하게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새까만 흙먼지와 기름때를 뒤집어 쓴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뒤로 보이는 배경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익숙한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 내부가 아니라 낯선 장갑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빠, 나 살았어.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아들의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화면이 휙 돌아가더니 얼어붙은 진흙탕에 처박혀 궤도가 헛도는 육중한 미제의 전차 3대가 보입니다. 우리 전차가 저 혹한의 진흙탕에서 완전히 퍼져버렸어. 변속기가 나가서 시동도 꺼지고 포탑도 안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러시아 기갑부대 놈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밀려오더라고. 통신도 끊기고 아무런 지원도 없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어. 아들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서럽게 들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군 K2 전차들이 미친 듯한 굉음을 내며 언덕을 넘어 달려왔어. 진흙탕에 빠진 우리 전차에 쇠줄을 걸어 악착같이 끌어내주고 자기들 전차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우리를 겹겹이 숨겨줬어. 아빠, 나 지금 한국 형님들 전차 위에 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전투 식량까지 데워서 덜덜 떠는 우리 입에 직접 넣어주더라.
이분들 아니었으면 난 벌써 진흙탕에서 얼어 죽었거나 적의 포탄의 가루가 됐을 거야. 아들의 가슴팍에는 누군가 군복에서 떼어준 듯한 작은 태극기 배지가 훈장처럼 찬란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짐승처럼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하고 맙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오만과 탐욕에 빠진 우리 미국이었고, 그 지옥 구덩이에서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 올린 건 제가 그토록 비웃고 짓밟으려 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조작 보고서를 읽는 힘껏 갈기갈기 찢어발깁니다. 20년 동안 썩은 권력의 개가 되어 기생하며 살아온 제 과거를 남김없이 찢어버립니다. 울지 마라, 마이클. 내 아들. 아빠가 다 책임지 마. 내 목숨을 구해준 진짜 은인들에게 아빠가 2번 다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으마. 그로부터 며칠 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워싱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입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고 의장석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나서 윈스턴 의원이 저를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켭니다. 에반스 분석관, 지난주 폴란드 최전방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한국 무기의 치명적 결함들에 대해 낱낱이 보고해 주시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숨막히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옷깃을 여민 뒤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대형 스크린에 띄웁니다. 화면 가득 진흙탕에 처박혀 옴짝달싹 못하는 고철덩어리 미제의 전차와 그 앞을 태산처럼 든든하게 가로막고 선 한국 전차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윈스턴 의원의 여유롭던 얼굴이 단번에 당혹감으로 일그러집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쥐고 피를 토하듯 소리칩니다. 의원님, 그리고 미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맹국이 적의 포화에 휩싸여 피를 흘릴 때 우리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납기를 무기로 50%의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자국 군대의 방패마저 빼서 우리를 지켰습니다. 제 아들이 진흙탕 속에서 얼어 죽어갈 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건 바로 이 스크린 속의 위대한 한국 전차였습니다. 청문회장이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힙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빗발치고 장내에는 거대한 술렁임이 번집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 로비스트들과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의 창원공단 노동자들은 밤을 새워 용접봉을 잡고 납기를 맞췄습니다. 한국 무기는 결함투성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진짜 썩어빠진 건 방산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돈으로 짓밟으려 한 우리 미합 중국의 더러운 탐욕입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윈스턴 의원이 의사봉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마이크를 끄라고 고함을 치지만 저는 단상 위로 20년 묵은 펜타곤 출입증과 사직서를 보란듯이 힘껏 내던집니다. 저는 오늘부로 20년 몸담은 펜타곤을 떠납니다. 썩어빠진 거짓말쟁이로 사느니 진실을 말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고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뒤를 돌아 청문회장을 걸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방청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백발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노병도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할아버지도 가슴에 훈장을 단 채 쭈글쭈글한 손을 부딪히며 저를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를 쏟아냅니다. 그 장엄하고 묵직한 박수 소리가 저의 20년 묵은 알량한 죄책감을 씻어내듯 귓가를 강렬하게 때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복도를 빠져나오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영혼이 맑아지는 벅찬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무사히 귀환한 미군 장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멀리서 큰 배낭을 맨 채 성큼성큼 걸어오는 청년, 제 아들 마이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달려가 부서져라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들의 군복 가슴팍에는 폴란드 진흙이 묻은 작은 태극기 배지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빠, 나 살아서 돌아왔어. 그래, 아들아. 정말 고생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 아들을 살려준 나라, 진실과 약속을 목숨보다 무겁게 여기는 숭고한 나라. 저 로버트 에반스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동맹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은 이미 오만한 강대국들을 떠나 저 작지만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